자, 이 산화환원 파트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내용은 통합과학 내용을 기본으로 나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통합과학 내용에서 예전 화학 1에 나왔던 수준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내용은 통합이랑 똑같은데 산화환원 자체가 문제 풀이가 이제 조금 중화반응이랑 비슷해요. 중화반응도 내용 자체는 통합과학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 수준이 올라가는 것처럼 산화환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통합이랑 거의 똑같은데 문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음 주에 화학 1에 있었던 문제들을 뽑아서 풀어볼 거예요. 산화환원의 의미는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일단 제가 여기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산화하고 환원은 원래는 3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요즘은 3가지의 정의까지 하지 않아요. 2개의 정의만 외우시면 돼요. 산소를 이용한 정의와 전자를 이용한 정의가 있어요. 산소를 이용하면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됐다 그래요. 환원하고 산화는 반대말인 거 알죠? 산소와 결합했을 때가 산화야? 그럼 산소와 분리되면 환원이에요. 없던 산소가 들러붙었어. 이러면 산화고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갔어. 이러면 환원인데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도 있죠. 전자는 산소하고 반대예요. 얘는 분리돼야 산화예요. 전자는 잃어야 산화고요. 얻어야 환원이거든요. 얻어야 결합.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정의만 제대로 외워두시면 나머지 하나는 반대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산소를 이용한 정의보다 전자를 이용한 정의가 더 중요해요. 산소를 이용한 정의는 예를 들어 여기에 화학 반응식 같은 거 하나 없나? 여기 요런 거 한번. 만약에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와요. 누가 산화지? 라고 물어보면 누가 산화지? 여러분 산화의 정의가 뭐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누가 산소와 결합했어요? 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했죠. 그러면 얘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된 거고요. 이게 산화 과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산화된 물질을 고르시오 그랬으면 얘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식을 봤는데 누가 산화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렇더라도 화살표의 왼쪽에서 무조건 찾으시는 거예요. 찍더라도 화살표 왼쪽에서 찍는 거지 산화된 물질을 찾으세요. 환원된 물질을 찾으세요. 이런데 화살표 오른쪽에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반응물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된 물질이 얘예요. 얘 탄소예요.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CO2가 된 거니까 산화된 물질을 찾아라 그러면 쟤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옆에 반응식은 누가 환원됐냐라고 물어보면 산소를 잃은 애가 환원이잖아요. 마찬가지 무조건 반응물에서 찾는 거예요. 생성물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완전 틀려요. 산화고 환원이고 간에 무조건 반응물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산소를 잃었어요? 얘가. 그렇죠? 얘가 산소를 잃어서 얘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환원이에요. 환원된 물질을 찾으라 하면 CuO를 찾으시는 거예요. CU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항상 반응물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산화된 애, 환원된 애가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이 철광석 환원식인데 여러분들이 당장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에서 산화된 물질을 찾아라. 그랬으면 누구예요? 여기서 산화된 물질을 찾아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산화된 거, 환원된 건 다 어디서 찾아요? 반응물에서 찾아요. 반응물에서. 찍어도 반응물에서 찍는 거예요. 누가 산화됐어요? CO. 그죠? 얘가 산소와 결합하여 CO2가 됐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산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환원이냐 그러면 이제 얘예요. 이게 산화철인데 얘가 산소를 잃고 철이 되었으므로 이게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 있던 산소가 Fe2O3에 있던 산소가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산소를 버리고 싶어요. 산소를 버리고 환원되고 싶어요. 산소를 뭐 어디다 버리는 게 공기 중에 막 이렇게 휙 버려요?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소는. 내가 산소를 잃고 환원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리는 산소를 누군가 대신 받아줄 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데나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Fe2O3가 산소를 버리고 환원되고 싶은데 얘가 버린 산소를 일산화탄소가 대신 받아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환원됐다는 것은 옆에 누군가 산화된 놈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버린 산소를 받아준 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내가 산화됐어요. 내가 산소를 얻었어요. 누군가 옆에 환원된 놈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산소를 잃은 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거든요. 내가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없는 산소를 어디서 휙 훔쳐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리고 싶으면 누군가 받아야 되고 내가 얻고 싶으면 누군가 나한테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화와 환원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다.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다. 이걸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 그래요. 안 써있네요. 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 산화환원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잃은 놈이 있으면 얻은 놈이 있어야 된다. 이게 꼭 산소뿐만이 아니에요. 전자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전자를 잃어야 산화고 얻어야 환원인데 내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싶어요. 뭐 전자 어디다 버릴 건데요? 아무데나 막 휙 이렇게 못 버린다니까요. 산소건 전자건 나는 혼자서는 못 버려요. 내가 전자를 버렸다? 누군가 옆에 그 전자를 받아준 놈이 있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그럼 내가 전자를 잃고 산화됐잖아요. 옆에 누군가 그 전자를 대신 얻어서 환원된 애가 있는 거예요. 산화환원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잘 보시면 이놈이 지금 산화됐잖아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가 누구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어요? 요 철광석의 산소를 지가 받아서 산화된 거 아닙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얘가 얘의 산소를 빼서 와서 지는 산화되고 지가 산화되면서 저놈을 환원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얘가 얘의 산소를 빼서 와가지고 지는 산화되고 저놈을 환원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놈이네요.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놈.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얘를요. 환원제라고 불러요. 이걸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환원제는 지가 환원되는 놈이 아니에요. 지는 산화되는 놈이에요. 자기는 산화되면서 저 자식을 환원시키는 애를 환원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원제는 내가 환원되는 게 아니에요. 난 산화되는 거예요. 쟤를 환원시키는 애. 마찬가지로 얘는 산소를 잃고 환원되잖아요. 산소를 누구한테 버려요? 일산화탄소한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산소를 잃고 환원되면서 이놈을 산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얘한테 억지로 산소를 줘서 산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남을 산화시키는 애 뭐라고 부르겠어요? 산화제예요. 산화제는 지가 산화되는 애가 아니에요. 지는 환원되는 거예요. 지가 환원되면서 저 자식을 산화시키는 애를 산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는 이름이 반대다. 내가 산화됐어? 그럼 환원제예요. 내가 환원됐어? 그럼 난 산화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름이 반대예요. 제자는 상대방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해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전자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반응식이 있어요. ENA 플러스 Cl2 이렇게 반응해서 ENaCl이 됐다. 여러분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산화환원입니까 아닙니까? 산화환원 반응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금속, 비금속. 그쵸? 그러면 이온 결합을 했다는 건 지가 이온이 됐으니까 이온 결합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표시를 안 했지만 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돼서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원래 NA였는데 Na 플러스가 됐어요.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었으면 뭐 됐다 그래요? 산화. 전자 잃은 애가 산화 아니에요? 얘는 Cl에서 Cl 마이너스가 됐죠. 전자를 얻었죠. 전자 얻는 게 뭐예요? 환원 아니에요? 산소가 없어도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전자의 이동이 있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를 한 놈은 잃고 한 놈은 얻었어. 따지고 보면 얘가 잃은 전자를 얘가 받아준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지가 산화되면서 얘한테 전자를 줘가지고 얘를 환원시킨 거죠. 뭐예요? 환원지. 얘는 얘 전자를 빼서 와갖고 지가 환원되면서 쟤를 산화시킨 거예요. 뭐예요? 산화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튼 꼭 모든 산화환원 반응에 산소가 존재하진 않아요. 전자를 주고받아도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아, 얘는 전자를 잃었고 얘는 전자를 얻었구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잃은 놈이 있으면 얻은 놈이 있어. 산화환원 동시에 일어났죠? 이게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산소를 주고받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 둘 다 산화환원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산화환원 반응에 꼭 산소가 들어가진 않는다. 아시겠죠? 까다로운데 여기 210페이지를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에 실험이 몇 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기본 개념이니까.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실험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원래는 먼저 무슨 실험을 해야 되냐면 그 도가니라고 실험실에서 쓰는 사기 그릇 같은 게 있어요. 도가니에다가 구리 가루를 넣어요. 여러분 원래 구리가 붉은색인 거 알죠? 그 구리의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색을 띠잖아요. 과학에서는 이걸 그냥 붉은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붉은색 구리 가루를 여기 집어넣고 가열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가열한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랑 반응시킨다는 뜻입니까? 산소와 반응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열하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구리인데 얘를 가열하면 이 안에 있는 이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요. 공기 중에 산소 O 아니고 O2인 건 알죠? 반응을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얼라리.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구리와 산소가 결합을 해. 그럼 뭐예요? 산화구리잖아, 산화구리. 근데 산화구리의 식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화학식으로 CU5죠. 이게 선생님 CU5인지 CU5,2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자체가 이온 결합이고 이온 결합을 한다는 건 지가 이온이 됐으니까 이온 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CU는 이온이 될 때 2풀, 산소는 이온이 되면 2마.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얘네가 이온 전하량이 같으니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CuO5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써놓고 개수를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개수 정도야 뭐 맞추겠죠.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게 산화구리예요. 근데 구리는 원래는 붉은색인데 이렇게 산화구리가 되면 색이 까매져요. 까만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이 된 산화구리. 자, 여기서 누가 산화됐습니까? 산화된 애를 찾으라 그러면 누구를 고르시는 거예요? 구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구리가 왜 산화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산소와 결합해서?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환원되는 애가 있어야 된다. 산화환원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리가 산화됐으면 누가 환원됐단 소리예요? 산소가 환원인데 그러면 산소는 왜 환원인데요?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면 산소는 지가 산소인데 산소를 잃을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산소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전자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양이온 되고 얘가 음이온이 돼서 지금 결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리는 전자를 잃은 거잖아요. 양이온이 됐으면. 전자를 잃어야 산화죠. 얘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고 얘는 음이온이 됐다는 게 뭐야? 전자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얘가 잃은 전자를 얘가 얻은 거예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다. 이렇게 전자로 설명하시는 게 훨씬 확실해요. 원래는 산소보다 전자를 이용한 정의가 원래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었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화되고 환원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데 여튼 중요한 건 산화구리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구리를 도로 환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산화시켰던 산화구리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산화구리를 도로 환원을 시키기 위해 지금 가열을 하는데 탄소가루, 이게 그냥 탄소가루면 C예요. 석탄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석탄가루를 넣고 이제 가열하는 거예요. 왜 가열을 하냐면
이게 산화구리가 이거잖아요. 내가 이미 산화가 된 얘를 도로 환원시키고 싶어. 산소를 도로 뜯어내고 싶어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산소를 뜯어내고 싶다고 공기 중에 산소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산소 받아줄 놈이 필요하다. 얘 산소 대신 받아줄 놈으로 넣어준 거예요. 제보고 산소 대신 받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CuO하고 탄소가루를 섞어서 가열을 하면 얘는 CU가 되고 이 산소를 누가 받아줘요? 탄소가 대신 받아줘요. 근데 탄소가 산소를 받으면 뭐가 되냐?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돼요. 탄소와 산소는 결합하면 CO2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그 다음 개수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식 쓰고 개수까지 맞춰서 반응식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까지 맞추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에잉. 여기까지 하면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딱 봐도 누가 산화냐? 산소를 뭐 얻은 애가 산화 아니겠어요? 얘가 얻었으니 산화고. 누가 환원이냐? 딱 봐도 산소를 잃은 애가 환원이지 뭘. 아, 얘가 환원이구나. 이렇게. 일단 산화구리를 만들어 놓은 후 그걸 도로 환원시키겠다. 라는 의미예요. 도로 구리로 바꾸고 싶다. 근데 산소를 뜯어내려면 대신 산소를 받아줄 애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이제 산소 받아줄 놈으로 탄소를 넣은 거예요. 원래 탄소가 산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주면 잘 받아요.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는 게 요 실험이고, 그럼 얘는 원래 색깔이 무슨 색이라 그랬냐면 검은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산화구리. 이렇게 열심히 탄소가루랑 섞어서 가열을 하면 얘가 도로 구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안에 다시 붉은색 구리가 막 생겨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온 것으로 보아 진짜로 구리가 도로 됐네?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문제는 구리가 된 건 확인이 되는데 이거 정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냐?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색 색깔이 없어가지고. 그럼 정말 이산화탄소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끝을 석회수에 꽂아놨죠. 이산화탄소가 만약 나왔다면 여기를 타고 나와서 석회수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가 석회수 안에 들어가면 쟤 어떻게 돼요? 뿌옇게 흐려지는 거 알죠? 석회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하다 보면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이산화탄소가 나왔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화환원 실험이구나. 반응식을 안 줘도 여러분이 직접 반응식을 써서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구나 뭐 요 정도 찾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구리판이에요. 요 실험이 가끔 문제 풀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고. 요 구리판이에요. 이 구리판을 원래 붉은색이지 않았겠어요? 얘를 갖다가 불꽃에 집어넣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열을 했다는 건 일단 산소와 결합을 시켰다는 소리다잉? 그러면 구리판을 불꽃에 집어넣는데, 불꽃도 두 종류가 있어요. 겉불꽃, 속불꽃 들어봤어요? 속불꽃은 안에 색깔이 좀 더 진한 부분이 속불꽃이고 겉에 조금 색깔이 연한 부분이 겉불꽃인데, 겉불꽃에 넣으면 여러분 겉불꽃하고 속불꽃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게요? 누가 온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겉하고 속 중에 얘가 온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겉불꽃이. 왜 겉불꽃이 온도가 높냐면, 여러분 뭔가 불 타려면 산소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불 붙으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겉불꽃은 공기 중에 이렇게 산소가 바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요. 겉불꽃은. 그래서 산소도 풍부하고 온도도 높고, 반면에 속불꽃은 겉불꽃이 한번 얘를 싸고 있잖아요. 지금 산소가 여기까지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속불꽃이 산소가 항상 모자라요. 산소가 모자라다 보니까 불도 잘 못하고 온도도 낮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겉불꽃에 집어넣으면 겉불꽃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구리판이 산소와 잘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구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붉은색이었던 게 이제 색이 검해지거든요. 산화구리는 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리가 산화구리로 산화가 된 거예요. 겉불꽃에 넣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한 산화구리를 이번엔 속불꽃에다 다시 넣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랬죠? 속불꽃은 산소가 모자라다. 산소가 모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속불꽃 안에는 뭐가 많냐면요, 그 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밑에 이게 알콜 램프 같은 거잖아요. 요 알콜을 태워서 불이 나오는 거고,
이 불 안에 알코올 성분들이 불타고 있어요. 근데 알코올의 주성분이 뭐야? 탄소예요, 탄소. 그래서 탄소 성분이 저기서 불타고 있는데 속불 꽂힌 산소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탄소가 타다 말아요. 그래서 원래는 탄소가 불타면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속불 꽂힌 산소가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제대로 타질 못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안 되고 일산화탄소라는 게 돼버려요. 이 일산화탄소가 되는 걸 우리가 뭐 불완전 연소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중요한 건 이 속불 꽂힌 산소가 모자라서 탄소가 잘 못 탄다.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속불꽃 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일산화탄소가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산화구리 만들었잖아요. 이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이 산소를 뺏어가요. 얘가 산소 되게 좋아해요. 산소가 모자라서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CU5라는 애가 들어와서 저기 산소 있네? 뺏어야지. 저걸 막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어가면 이게 도로 구리가 되면서 지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돼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즉 겉불꽃에 넣어서 한번 산화돼갖고 산화구리가 됐잖아요. 이걸 속불꽃에 넣으면 도로 구리로 다시 바뀌어요. 얘가 환원돼가지고 속불꽃 안에 있는 떠다니던 일산화탄소가 저 산소를 뺏어줘요. 이해됐습니까? 환원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겉불꽃에 넣으면 시꺼멓게 산화구리가 됐는데 이걸 속불꽃에 넣으면 도로 붉은색의 구리로 돌아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산화환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다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예요. 여기 211쪽. 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아니에요? 사실 산소를 이용한 산화환원보다는 전자를 이용한 산화환원이 좀 더 중요한데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색깔이 파란 건 압니까? 그 황산구리 식 쓸 줄 알아요? 이 정도는 써야 돼요. CuSO4인데 수용액이니까 뭐 AQ 이렇게 붙어요. 그럼 수용액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얘는요. 이 안에서 지금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나눠져서 열심히 물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이 막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중에 여러분 얘가 파란색인 건 알아요? 구리가 금속일 땐 붉은색, 산소와 결합하면 검은색, 이온이 되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용액이 색깔이 파랗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뭐 마그네슘판이나 아연판, 제가 아연판을 뭐 예로 들죠. 아연하면 ZN인데 아연판을 갖다 집어넣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아연은 금속이에요. 금속은 기본적으로 무슨 이온이 되는 걸 좋아하냐? 양이온, 음이온? 우리 주기율표 할 때 한번 제가 언급한 적 있죠. 금속은 무슨 이온이 되는 걸 좋아한다? 얼레리 제가 금속은 100%라 그랬어요. 100%. 금속은 음이온이 없다. 100% 양이온이다. 쟤네는 버리는 걸 좋아해요. 전자를 잃고 싶어요. 전자를 잃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잖아요. 금속은 산화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를 잃고 싶지만 아연도 금속이니까 당연히 전자 잃고 산화되고 양이온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전자를 버리고 싶다고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누군가 받아줄 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아연이 지금 이 수용액 속에 들어왔잖아요. 나 전자 잃고 양이온 되고 싶은데 수용액 속에 전자를 받아줄 후보가 두 놈이 있네? 구리이온과 황산이온. 자, 둘 중에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예요. 누가 전자를 받아줄까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10이면 9이 다 황산을 골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통합과학 가서 진짜 머릿속에 새겨둬요. 오늘. 음이온은 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에 9은 진짜 황산을 골라요. 왜 황산을 고르는지 모르겠는데 음이온이 전자를 얻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가 봐요. 맞는 말이긴 하나 여러분 얘는 이미 음이온이잖아요. 그죠? 이미 음이온. 이미 전자를 얻은 후잖아요. 또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얻었으면 또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음이온이 되는 전자를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틀려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음이온은 전자를 못 받는다. 내가 음이온이 아닌데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음이온이잖아요. 거기다 또 받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얘는 못 받아요. 그러면 누가 받냐? 얘가 받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양이온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전자 두 개를 잃은 상황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두 개를 도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잃은 상황이니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리도 금속이에요. 금속은 뭘 좋아한다? 양이온이 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면 구리도 금속이니까 얘도 양이온으로 있고 싶어요. 전자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연하고 구리하고 두 금속 중에 전자를 버리려는 힘이 더 센 애가 있어요. 분명히 둘 중에. 힘이 금속들이 힘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힘이 더 세냐면 아연이 더 세요. 무슨 얘기냐? 구리도 금속이라서 양이온으로 있고 싶으나 아연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연이 전자를 버리면 억지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연이 버리고 구리 이온이 받아줄 거예요. 아연이 힘이 세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연이 전자를 버릴 겁니다. 자, 얘는 전자 몇 개 버리는 애냐면 두 개를 잃어요. 여러분 잃을 때는 이렇게 써요. 아연은 전자를 두 개 잃고 전자는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뭐 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전자 두 개를 잃고 2 플러스 양이온이 됐어요. 그러면 아연이 전자 두 개를 버렸어. 두 개가 막 수용액 속에 둥둥 떠다녀? 그럴 수가 없어요. 버리는 즉시 받아줘야 돼요. 전자는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은 즉시 이걸 누가 받아줘요? 수용액 속에 둥둥 떠다니던 구리 이온이 이 두 개를 즉시 받아줘야 돼요. 그럼 두 개 잃었으니까 두 개를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두 개 도로 얻으면 뭐 돼요? 도로 구리 되는 거지 뭐. 원래 두 개 잃어서 구리 이온이었는데 두 개 얻으면 도로 구리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구리 이온이었을 때는 애가 색이 파란색이었잖아요. 파란색이고 수용액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그 금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빨간색 금속. 전자를 잃었을 때는 파란색으로 떠다니다가 전자를 얻는 순간 도로 붉은색 금속이 되면서 이제는 수용액 속에 떠다닐 수도 없어요. 금속은 수용액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온일 땐 떠다니다가 받는 순간 붉은색 금속이 되면서 요 아연판 겉부분에 붉은색의 구리가 다다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코팅이 되는 게 보여요. 아연판은 원래 우리가 아는 금속이거든요. 은백색 반짝반짝. 근데 갑자기 그 아연판 주변에 붉은색의 구리가 막 붙어가지고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석출된다. 들어봤죠? 석출된다. 구리가 이 안에 녹아있던 게 아연판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시뻘겋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가 산화됐어요? 누가 산화됐어요? 아연이 산화됐죠. 전자 잃었잖아요. 얘가 산화요. 얘가. 누가 환원됐어요? 전자 얻은 애가 환원이죠? 예. 구리가 환원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리 이온이 환원된 거예요. 이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리 이온이 환원이에요.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수용액의 색깔은 어때요? 원래 파란색이었죠. 아연 넣기 전에 원래 파랬잖아요. 구리 이온 때문에. 근데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자, 수용액 색깔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 이온이 구리가 돼서 점점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 구리 이온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구리 이온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수용액 속에 떠다니던 애가 점점 밖으로. 구리 이온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었던 놈이 무색으로 변해간다니까요, 얘가. 구리 이온만 색깔이 있어요. 나머지 이온들은 다 색이 없단 말이에요. 파란색이었던 구리 이온이 지금 석출돼서 밖으로 나오고 구리 이온이 점점 없어지니까 수용액의 색은 푸른색에서 무색으로 바뀌어요. 자, 수용액 속 이온 수는 어떻게 돼요?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수용액 속 이온 수. 여러분, 구리 이온은 점점 석출 중이죠. 그래서 구리 이온은 점점 줄어요. 대신 누가 생겨요? 구리 이온이 석출되어 나가는 대신 아연 이온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수용액 속에. 여기 아연판에 있던 아연이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들어오고 구리 이온은 점점 석출이 되는 거예요. 구리 이온은 나가고 아연 이온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연 하나 생길 때 구리 하나가 나가는 관계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용액 속 이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온수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얘가 전자 두 개를 버려요. 그럼 얘가 두 개를 바로 받아주고 얘 하나 이온될 때 얘 하나가 나가서 자리를 바꾸는 상황이니까 이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 그 종류를 이제 바꿔보자고요. 수용액의 종류를 이번에는 황산구리가 아니라 질산은 수용액. 질산은은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화학식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AgNO3로 써요. AgNO3 역시 수용액이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는 이 안에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열심히 수용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번엔 여기다 구리를 넣을 거예요. 구리. 당연히 구리도 금속이니까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해요. 전자 잃고 싶어요. 받아줄 놈이 있어야죠. 아이쿠! 이 안에 받아줄 만한 후보가 둘이 있네? 둘 중에 누가 받아주겠어요? 은이온이에요? 질산이온이에요? 누가 받아줘요? 제가 아까 강조했죠? 음이온은 전자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음이온인 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받았잖아요. 또는 못 받아요. 그럼 누가 받아요? 얘가 받아준단 말이에요. 얘가. 왜? 얘 하나 잃었으니까 도로 하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양이온이 받아주는 거예요. 전자는. 오케이? 음이온은 못 받아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고 싶어요. 물론 은도 금속이기 때문에 양이온으로 있는 걸 좋아해. 하지만 은하고 구리 중에서는 또 구리가 힘이 세요. 억지로 줘요.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잃어요. 이가 양이온인 거 알죠? 두 개 잃어요. 그럼 이 전자를 잃자마자 누가 받아줘야 돼요? 은이온이 받아줘야 돼요.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얘가 두 개를 버렸는데 제가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아요. 하나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1+잖아요. 두 개를 잃었는데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러면 안 돼요. 두 개 잃었으면 두 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이온이 두 개 달라붙어야 돼요. 얘가 하나 이온이 될 때 은은 두 놈이 달라붙어서 전자를 하나씩 받아줘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두 개를 다 받아서 두 개의 은이 돼요. 석출이 돼요. 아니 그럼 봐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구리 하나가 이온이 되어 뿅 하고 나올 때 은은요 두 놈이 지금 석출이 돼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뭔 소리인지.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구리 이온 하나 생길 때 은 이온은 두 개가 석출돼요. 자, 수용액 속 이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줄어드는 거죠. 얘가 하나 이온이 될 때 원래 있었던 이온 두 개가 밖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하나 들어오고 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 아까는 수가 일정했는데 아까는 얘네 둘이 자 이게 같았어요. 이게. 이온 전하량. 둘 다 이가였잖아요. 이러면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전하량이 다르죠. 얘가 이가고 얘가 1가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온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1대1의 관계로 반응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얘가 2가고 얘가 1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구리 하나 반응할 때 은 두 개 나가는 거 보여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얘네들의 이온 전하량비 은하고 구리하고 은이 이온 전하량비가 2대1이에요. 구리가 2가고 은이 1가잖아요. 이온 전하량비가 2대1이면 여기서 반응 몰수비 반응 이온수비죠. 이온수비 몰수비 반응 몰수비는 1대2가 돼요. 이온 전하량이랑 반대로 2대1의 이온 전하량을 갖고 있으면 얘 하나 나갈 때 얘 하나 들어올 때 얘 두 개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즉 이온 전하량비와 반응 몰수비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이온 전하량은요 1가, 2가, 3가까지밖에 없어요. 딸랑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이에서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가 이온은 없거든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그래서 이온 전하량비와 반응 몰수비는 반비례구나.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진짜 거의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프로 주어진단 말이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 그래프예요. 자, 다음은 여기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는지 그 부분을 아이고 머리야 짚어드릴게요. 금속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B를 넣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누가 이온 상태고 누가 금속 상태였지? 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이온,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 당연히 양이온이겠죠? 금속이니까. 거기에 얘가 들어와서 그럼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반응을 한다면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는 거지? 부터 따져야 돼요. 항상 이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에서는 뭐부터 찾아?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고 있는 거지? 부터 따져야 돼요.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거예요? B가 A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A는 이미 양 이온이잖아요. 또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양 이온이었는데 얘가 들어와서 나도 양이온 되고 싶어? 전자 줘야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얘가 얘한테 지금 전자를 주는 상황이에요.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B는 전자를 주면 지가 뭐 돼요? 지가 양이온 될 거죠. B는 전자를 주면 지가 양이온이 될 거잖아요.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액 속에 이제 떠다니게 되는 거야. 원래는 금속 고체였는데 양이온이 되면서 지가 수용액 속에 떠다니면서 대신 A가 그 전자를 받아서 쫓겨나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이온 수는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고요. B 이온 수는 증가를 할 거고 A 이온 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A는 쫓겨날 거니까. 석출되는 애가 이온 수가 줄는 거예요. 전자를 주는 애는 이온 수가 느는 거고 전자를 받는 애는 받아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온 수가 줄어요. 이게 머릿속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 누가 그럼 늘고 누가 줄겠구나.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이온 산화환원 문제가 나오면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는 거지? 부터 따져요. 얘가 얘한테 주는구나. 주는 애가 점점 이온 수가 늘겠구나. 받는 애는 점점 쫓겨나서 없어지겠구나. 여기부터 생각을 하신 후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여기가 반응하는 금속 B의 양이에요. 이쪽이 수용액소 총 양이온 수라고 합시다. 수용액소 총 양이온 수 라고 생각하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 20M 여기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거 16M 2M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금속 반응성의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자 지금 이거 나오면 제가 뭐부터 하라 그랬죠?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는 거지? 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B가 A한테 주고 있지. 그럼 B 이온은 점점 많아지는 거고 A 이온은 쫓겨나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야. 부터 생각하시고 여러분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면 이제 A 이온이나 B 이온이겠죠. 아니 이 반응을 할 때 아까 전에 질산은도 그렇고 황산구리도 그렇고 음이온도 안에 있긴 있잖아요. 얘네 안에서 뭐해요? 아니 얘가 전자 주고 얘가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금속 반응에서요 음이온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을 뭐라 불렀어요? 중화 반응할 때도 반응에 참여 안 하는 애들 구경꾼이잖아요. 음이온은 싹 다 구경꾼이에요. 이 금속 반응에서는 음이온은 다 구경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양이온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이온 수가 처음에 20N이었어요. B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 20N이죠. 그럼 이 20N은 다 누구의 개수냐? 원래 들어있었던 A 개수죠. 맞습니까? 원래 수용액 속에 A 이온이 20N개 들어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B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막 반응을 했겠죠? 누구 나가고 누구 들어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B가 2N 반응을 했더니 총 양이온이 16N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양이온 수 16N 안에는 A 이온만 있어요 지금? 아니죠. B가 들어왔잖아요. B도 양이온이잖아요. 요 16N 안에는 반응하여 들어온 B 이온도 있고요.
남은 A 이온도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 B 이온은 얼마밖에 안 들어왔다고 이미 그래프에서 알려줬어. 2N밖에 안 들어왔다고 알려줬어요. B 이온은 이 안에 2N 들어와서 딱 생긴 거고요. 그럼 16N 중에 2N 생겼으면 A 이온은 몇 N이 남은 거예요? 16N 중에 2N이 B 이온이에요. 그럼 나머지 14N이 A 이온이었단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 맞습니까? 자, 근데 A 이온은 원래는 몇 N이 있었냐고요? 20N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얘를 2N 집어넣으니까 14N이 됐어요. 어머, 얼마가 나갔어요? 6N이 날라갔죠. 이 6N 어디 갔어요? 석출, 쫓겨났단 말이에요. 전자 받아서 지금 나간 게 6N인 거예요. 그러면 A가 6N 날라갈 때 A가 6N 아웃 나갔어. 수용액 속에 있다가 쫓겨났어. A가 6N 아웃 될 때 B는 몇 N 들어왔니? 2N 인, 2N 들어왔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얘 6N 나갈 때 얘 2N 들어왔어요. A와 B의 반응 몰비 3대 1인 거예요. A와 B의 반응 몰비 3대 1. 제 3 나갈 때 얘 1 들어오는 관계인 거예요. A와 B의 반응 몰비 3대 1. 근데 반응 몰비는 뭐? 이온 전하량 B의 반비례. 그럼 A와 B의 이온 전하량 B는 1대 3. 무슨 얘기야? A가 1가 B가 3가구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응 몰비와 이온 전하량 B는 반비례. 아이쿠, 얘네가 6N 나가고 2N 들어오는 관계야. 6대2, 3대1로 반응하니까 이온 전하량 B는 1대3, 1가 3가구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하량은 어차피 1, 2, 3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반응이라는 게 한 놈은 나가고 한 놈은 들어오는 거예요. 얘 몇 개 나갈 때 얘 몇 개 들어오는가, 이게 반응 몰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온 전하량 B의 반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몇가 이온인지까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감았어요? 금속 반응성은 이게 전부예요. 얘네들 몇 나가고 몇 들어오지?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했네? 이온 전하량 B는 몇 몇이구나. 이거 구하는 게 이 금속 반응성의 전부예요. 오케이? 만약에 얘네가 이온 전하량이 똑같아. 아까 전에 구리랑 얘네들처럼. 그러면 들어오고 나갈 때 이온수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얘네들처럼 이온 전하량이 달라요. 그러면 반비례해서 누구 나가고 누구 들어오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구나. 이렇게. 항상 누가 나가는 놈이고 누가 들어오는 놈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제일 많이 틀려요. 누가 나가고 있고 누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해되죠? 이게 가장 기본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조금 응용된 화학 유형을 볼 거고, 여러분들 이 뒤쪽이 숙제인데 숙제 문제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좀 봐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디 있냐면 그 847번 문제 뭐예요? 847? 847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 요 가끔 문제에 나와가지고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덩어리인 건 알죠?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덩어리인데 이 드라이 아이스에 지금 뭘 한 거냐면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덩어리째로 갖다 놓고 속에를 판 거예요. 구멍을. 드라이 아이스 속을 구멍을 이렇게 파요. 구멍을 뭐 이런 식으로 파갖고 요 드라이 아이스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그네슘 조각. 마그네슘이면 금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속 중에서 제가 되게 반응성이 큰 금속에 속해요. 마그네슘 조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 마그네슘 조각에 불을 붙일 거거든요. 불 붙인 다음에 얼른 드라이 아이스 위에다 또 뚜껑을 덮어요. 드라이 아이스 뚜껑을. 그래서 위아래로 막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를. 근데 문제는 마그네슘에 불을 붙였잖아요. 불 붙이면 원래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막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여러분 승화성 있는 거 알죠?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얘가 승화성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는 산소가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기체만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로 꽉 차 있으면 이게 불에 타요? 상식적으로? 산소가 있어야 불에 타는데 이산화탄소가만 꽉 차 있어. 불에 안 타요. 불이 꺼져야 정상인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좀 특이해서 이산화탄소만 있는 데다 불을 붙였잖아요. 얘는 내가 아까 뭐래서 반응성이 겁나 크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산소를 대빵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얘는
야, 너도 산소 있잖아. 네 거 내가 뺏어가면 되지. 이산화탄소의 산소를 지가 뺏어가서라도 불에 타요. 그래갖고 이산화탄소의 산소를 지가 뺏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탄소가 가루로 남아요. 저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뺏긴 탄소. 여기까지 쓰고 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개수를 맞추면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전체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다 태워가지고 드라이아이스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마그네슘은 이제 산화마그네슘이 돼 있고 이 산화마그네슘이 근데 색깔이 하얘요. 하얗거나 밝은 회색이거나 이렇거든요. 얘가 다 타서 이제 하얀 가루가 되고 갑자기 없었던 시꺼먼 가루들이 막 섞여 있어요. 탄소가루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고 타서 가루가 돼가지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산화탄소로는 불에 안 타야 정상이지만 얘가 성질이 특이해서 이산화탄소로도 불에 타는 마그네슘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누가 산화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산화냐? 아니 누가 봐도 얘가 지금 산화됐잖아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얘가 환원됐죠. 산소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산화 환원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뭐 보여주고 싶은 실험인데 가끔 이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반응식을 이런 식으로 안 주고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만 있어도 불에 타는구나 정도로 좀 그냥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아마 반응식 쓰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요거는 요렇게 그냥 써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요거 관련 문제가 뒤에 또 있거든요. 어딨니? 852번에 또 있어요. 마그네슘 드라이아이스 통에다가 마그네슘 집어넣고 태우는 게 또 있어요. 이게 간은 마그네슘을 그냥 공기 중에서 불태운 거고 나는 드라이아이스 통 안에다 넣고 태운 거예요. 공기 중에서 태우면 진짜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갖고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드라이아이스 통 안에 넣고 태우면 이산화탄소. 얘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되는 거고 얘는 이산화탄소와 마그네슘이 결합을 해갖고 산화되는 조금 다른 산화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 똑같아요.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하냐 이산화탄소의 산소를 뺏어와서 지가 결합하냐의 차이일 뿐. 그리고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은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했던 거 막 석출되는 거 있죠. 누가 녹아 들어가고 누가 석출되냐 요것만 하실 줄 알면 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 정도는 푸실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868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풀어보시면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이게 딱 고1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 고1 수준이 여러분 완성이 돼야 다음 주에 응용 문제를 좀 손을 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요 프린트를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